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빵또한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빵또한님. 신정온 느낌으로다가 편하게 또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5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020년대까지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초중고를 중국 베이징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 시절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드리십니다. 빵또하죠.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국제학교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 언어,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한번 수학여행을 다녀왔었어요. 버스 타서 한 3-4시간 타고 어느 항구에서 크루즈 배를 타고 2박 3일 여행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수학여행을 갈 때마다 각 반의 담임 선생님, 영어, 수학, 중국어, 체육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담임 선생님들은 본인 반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영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은 보조 역할을 하시고 체육 선생님은 밤에 좀 개구쟁이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몰래 술을 갖고 오거나 새벽까지 놀거나 그런 애들은 때려잡아서 때려잡아요? 네. 벌 세우는 그런 역할이셨고 교장 선생님은 그냥 노셨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2일차 되던 날 밤에 저도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계획을 세웠죠. 새벽 1시쯤에 누구 친구 방에 모아서 놀자. 그래서 저녁이 지나고 복도는 조용했는데 체육 선생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네. 서로 망을 봐주면서 모이기로 한 친구 방 쪽으로 기어가는데 체육 선생님이랑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수다를 약간 떠는 게 들렸어요, 복도에서. 그 체육 선생님이 편하게 제가 이제 똘비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예. 그 수학 선생님인데 똘비 수학 선생님이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나 봐? 오늘 투어 일정 내내 막 버스에서만 쉬고 담임 선생님이 요즘 똘비 선생님이 좀 그렇더라고. 수업도 집중도 못하시고 수업 자료도 대충대충 하고 그런 얘기가 좀 들렸는데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일단 목표는 그 친구 방에 무사히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갔죠. 그러고 나서 놀고 다시 각자 방으로 돌아와서 여행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에 그 똘비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도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 약간 서로 눈치를 보는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서로 속닥속닥 거리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어렸으니까 친구들이랑 놀기 바빠서 그냥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수학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다시 학교로 등교를 했죠. 그 수업이 점심도 먹고 막 그러고 나서 수학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그 똘비 선생님이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애들이 다 야, 우리 수학 선생님 바뀌었어?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래 똘비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셔야 됐는데 몸이 좋지 않으셔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내가 대신 수업을 맡게 됐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보자. 그러셔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수학여행 때 좀 안 보이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일상을 보내는데 담임 선생님께 제가 제출해야 할 게 있어서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사무실로 갔는데 똘비 선생님 자리에 임시로 오신 그 남자 선생님이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의 다크서클도 막 턱 밑에까지 내려가 있고 좀 많이 초췌해 보이셨어요. 예. 결국에 그 남자 선생님도 조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학 시간이 미술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날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복도에서 갑자기 누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이 여자의 비명소리였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복도로 막 뛰쳐나가서 저희도 막 뭐야 하면서 복도로 나가죠. 저희 반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층에 있었고 중학교 1, 2학년은 1층에 있었어요. 네, 나가서 2층 계단 밑으로 이렇게 쳐다봤죠. 내려다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그 똘비 선생님이 머리를 완전 빡빡 밀으셔서 처음에 그분이신지 몰랐거든요. 근데 머리를 다 미시고 긴 그 중국 전통 원피스 아세요? 치파오라고 그거를 이렇게 입으시고 손에 엄청 긴 싯돌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환이 트이게 됐는데 제가 2층에서 1층에 내려다보는데 그 똘비 선생님을 봤을 때 소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돋았어요. 왜냐하면 검은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웹툰을 보면 약간 예. 고 하면서 그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게 보였는데 순간 그 솜털이 쫙 서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거 위험하다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똘빈 선생님은 달래고 계시고 왜 그러냐 위험하다 학생들은 무슨 죄냐 그렇게 어르고 달래고 있으셨는데 똘빈 선생님이 교장 나오라고 해! 라고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교장 나와! 그 새끼 나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똘비 선생님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눈이 엄청 빠르게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순간에 어떤 남자 학생이 심각성을 못 느끼고 그냥 장난식으로 헐 괴물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왔다 갔다 하던 눈이 획 하고 그 남학생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째려보시더니 그 시카를 들고 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남학생도 놀래서 막 뛰고 쫓기고 추격전이 시작한 거죠. 막 복도에는 와다다다닥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다른 선생님들은 뭐 학생들을 다 교실로 밀어넣고 문은 잠그라 하고 누구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누구는 교장실에 가서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가시고 그런 상황에 저는 다른 학생들이랑 교실로 피하려고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1층에서 2층으로 그 남학생이랑 똘비 선생님이 올라온 거예요. 그 남학생이 뛰다가 복도 끝까지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막다른 복도로 뛴 거예요. 저는 교실 앞에서 막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근데 왠지 제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똘비 선생님이 이 아이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식칼로. 그래서 저도 솔직히 대책이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야! 질렀어요. 근데 똘비 선생님이 그 소리 듣고 팩 저를 때려보기 시작하면서 바로 유턴해서 후다다다닥 하면서 저를 향해서 모터 달린 마냥 뛰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린 마음에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그냥 교실 안으로 애들랑 뛰어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옥상으로 막 달렸어요. 반사적으로. 옥상에서 막 헥거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똘비 선생님이 올라오셨죠. 옥상이니까 밖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이렌 소리 들리고 경찰차 소리 들리고 밑에 그 학교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이 학생 도망쳐 막 소리 들리는 게 울려 퍼지고 있고 난리 났네. 네, 그때 정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냥 몸이 안 움직여졌어요. 얼어버렸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똘비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이 점점점 차분하게 뛰기 시작하면서
똘비 선생님을 딱 정면으로 쳐다봤는데 예. 제가 말씀드린 그 검은 연기가 점점점 커지면서 똘비 선생님 얼굴 쪽으로 몰리면서 얼굴을 다 덮일 정도로 감싸지더니 갑자기 똘비 선생님이 칼을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예. 그냥 툭 하고 떨어뜨리셨어요. 근데 진짜 성큼 저한테 다가오시는데 저는 얼었으니까 피할 생각도 못하고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옥상에서 내리셨어요. 그냥 한순간이었어요. 예. 그냥 거기서 기억이 끊깁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병실에 있었고 예? 담임 선생님이랑 뭐 난리가 나셨고 저희 부모님도 오셔서 저희 아빠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교장 당장 불러라. 교장이 책임감도 없이 뭐 하는 짓이냐. 막 노발대발 하고 계시고 저희 엄마는 제가 잘못된 줄 아시고 엉엉 울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저는 한 이틀 정도 입원을 했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쉬다가 안정을 취하고 다시 학교를 갔어요. 네, 이 사건이 꽤 큰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뉴스 기사 하나 안 났어요. 와. 저희 중학교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학교긴 한데 네. 중국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유일한 국제학교였어요. 네. 아무래도 제 추측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지 때문에 그것도 있죠. 예. 그리고 네. 중국 워낙 또 넓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미디어 입막음을 한 것 같다. 거기선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하죠. 뉴스 기사 하나도 안 나고 예. 그랬었죠. 나중에 후회했담이긴 한데 오, 예. 수학여행 때 똘비 선생님 많이 아프셨나 봐요. 아, 네. 네, 같이 간 교장 선생님께서 아픈 사람을 붙잡고 막 욕설과 인신공격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셨나 봐요. 예. 원래 그 교장 선생님이 자본에 극친 사람이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옥상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본인이 골프를 치시겠다고 예. 골프장까지 만들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개인 학교. 골프장으로. 네. 그 정도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똘비 선생님이 먼 촌에서 올라오신 분이셨어요. 중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들은 나는 도시 출신이다라는 자부심이 꽤나 강해요. 예.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욕설을 하시면서 역시 총동네 인간들은 우리 대도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셨나 봐요. 아, 예. 그리고 똘비 선생님이 그 와중에 이혼 소송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결국 스트레스가 쌓여서 복수를 결심하신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이게 치파오를 입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중국 미신인데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산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악령이 될 수 있다. 아, 라는 미신이 있어요. 빨간 옷이었나 보구나, 그 치파오가. 예. 예. 그리고 꼭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똘비 선생님이 그 미신을 믿고 행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정말로 반년 뒤에 그 교장 선생님이 실제로 교통사고로 즉사하십니다. 그리고 어이야. 며칠 뒤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진짜 그렇게 한을 엄청나게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진짜 네. 뭐라도 할 것 같긴 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했네요? 예, 이게 정말 믿거나 말거나일 수도 있는데 그렇겠지만요. 예. 그래도 실제로 즉사하시고 돌아가셔서 꽤나 충격이었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빵또한님께서도 지금 이 사연을 말씀은 해주셨지만 네. 우리가 산 사람이 뭔가 한이 맺혀서 그 사람을 막 저주한다거나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살이 또 간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시들모에서. 근데 사실상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원한을 사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한테 원한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업을 행한 거잖아요. 욕을 하고 인신공격하고 또 게다가 상황도 이혼 소송 중이었었으니까 네.
오늘 빵또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떨어서 제대로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잘 전달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빵또아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하우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일단은 하우스님께서 오늘 목소리가 개인적으로 노출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제가 카카오톡에 있는 기본 음성 변조 시스템을 활용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음성 변조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혹여라도 이게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유,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허구날 나오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하우스님. 네, 안녕하세요. 혹시 변조가 잘 됐나요? 네, 잘 됐고요. 오늘 하우스님께서 목소리가 노출이 되면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여성분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하우스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 그에 맞는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맞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시작해 보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하우스예요. 일단은 제가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은 영물이나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물. 오. 네네네. 사실 이렇게 인터넷상에 귀신 이야기들은 많은데 영물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귀신들보다는 영물들을 좀 본 케이스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귀신을 많이 본 케이스라기보다 영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특이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영물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물은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원래부터 사람이었던 것들이고 영물은 뭐 도깨비, 뭐 신, 그리고 또 요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나오는 구미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물이. 영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영물이었던 것들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깃들어서 영원히 영물이 된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사실 좀 짧게 여러 개의 이야기예요, 제가 본 이야기들이. 네. 그래서 좀 이게 허무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짧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영물을 보셨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궁금하긴 하네요. 왜 영물이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네.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가위 눌림도 심하고 뭐 유체 이탈도 이렇게 몸이 허할 때 좀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영물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이 맑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기는 했어요. 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절을 다니다 보니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많이 빌어줘야 되는 사주라고는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영물들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은데 기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기도터 같은데 기도를 다니기도 해요. 무당이 아니신데도. 네네. 오호. 빌어줘야 되는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몸도 자주 아프기도 해요. 몸도 자주 아파서 제가 기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산도 가고 기도도 가고 절도 가고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터에서 본 일단 도깨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간 기도터는 사실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곳이었어요. 이게 산속에 있는 기도터라기에는 물가에 있는 기도터인데 예. 아주 자세한 지명은 좀 말하기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기도터라고만 말해드릴게요. 네. 물가에 있고 사람이 많이 안 오는 것이고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된 기도터예요. 여기저기 좀 법당 근처에 물때도 많이 껴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굉장히 스산한 그런 기운이 도는 기도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녁쯤에 갔기 때문에 기도터를 여기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음산한 곳이었어요, 거기가.
이왕 온 김에 기도는 드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기도터 가면은 그 촛불도 켜져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보여가지고 일단 저도 초 올리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들어간 순간에 아니 정말 사람이 일단 아무도 없었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거는 네. 들어가자마자 사실 보였어요. 누가 봐도 약간 도깨비 같은 것이 딱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앉아있지 않았어요. 누워있었어요. 예. 아니 근데 얼굴 묘사나 외모 묘사를 조금 해주자면은 영화배우 마동석 씨 닮았어요. 예. 아니, 굉장히 좀 푸근한 느낌의 그런 외모예요. 예. 근데 뿔이 있지는 않았고요. 머리카락은 좀 짧았어요. 좀 스포츠 머리 같은 느낌이었고요. 수염도 좀 있었고 수염이 덥수룩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몸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몸집은 엄청 큰 편이긴 했는데 3m가 넘는 것 같았어요. 3.5m 정도? 되게 컸고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도깨비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사실 뭐 근육질이잖아요. 예. 근데 이 도깨비는 아니, 좀 게으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살이 굉장히 많이 쪄 있었어요. 예. 굉장히 포동포동하게 많이 쪄 있어가지고 체형은 좀 씨름 선수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느낌 있네. 오케이. 예. 강호동 느낌도 네. 있고. 예. 네, 근데 그보다 그냥 뚱뚱하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뚱뚱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나 있진 않았는데 여기저기 온몸에 좀 종기 같은 것들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세가 참 이게 우리가 TV 볼 때 이렇게 팔로 머리 괴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TV 볼 때 그 자세로 그냥 귀찮다는 듯이 그냥 누워 있더라고요. 오, 예. 굉장히 심드렁한 표정과 온몸에서 귀찮음이 조금 나오는 그런 도깨비였어요. 저는 근데 순간 그거를 보자마자 뭐지 내가 기도터를 잘못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김새 자체가 사실 제대로 된 신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허수에 가깝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기도터도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좀 퇴마사 분들도 있긴 한데 기도터도 잘못 가면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린대요. 네. 그래서 저는 기도터 그날 거기를 처음 간대? 잘못 간 줄 알았죠. 근데 제가 기도하는 동안 듣기는 듣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귀 후비면서 듣더라고요. 하품하면서. 되게 사람처럼 그냥 배 북북 긁으면서 이렇게 듣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그 도깨비는. 네. 괜히 찝찝해서 그 이후로는 거기를 안 가기는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가 좀 가까운 곳이기도 해가지고 또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주변 아는 퇴마사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건 뭐냐? 허주냐? 아니면은 뭐 진짜 도깨비냐? 아니면은 귀신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영적인 영물은 맞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신이 된 도깨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도깨비 씨는 도깨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보통은 이 영물이 사람 눈에도 안 보이고 무속인들 눈에도 잘 안 보인대요. 왜냐면은 귀신까지는 보통 이게 1차원적인 그런 세계에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낮대요. 그냥 보통 귀신이랑 영물이랑 좀 차원이 다른데 귀신 같은 경우에 맨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영물 같은 경우에는 평생 못 보는 무속인들도 있어서 굉장히 저는 희귀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영물을 그렇게 맨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영물들도 그냥 사람처럼 보이진 않고 그 귀신 보면 희끄무레하게 좀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긴 했어요. 이 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근데 물어보니까 이상한 영물은 아니고 신은 제대로 된 신이긴 하대요. 굉장히 힘이 센 신인데 원래는 다른 신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게으르게 막 누워있지도 않는데 아마 도깨비 신이 변덕이 좀 많은 신이래요. 신 중에서도. 그쵸. 변덕이 심하다고 하지. 예. 네, 변덕이 되게 심하고 좀 별종이래요. 신들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도깨비의 그냥 성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도 워낙 이렇게 좀 뭐 구미호 같은 것도 보고 막 요괴 같은 것들도 보고 이무기 이런 것도 많이 보셨던 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했었던 분인데 근데 자기 눈에도 이렇게 영으로 봤는데 도깨비가 맞대요. 그 이상한 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사실 이 도깨비터에 자리 잡은 기도터는 도깨비 신이 자리 잡아 있으면 소원을 제대로 들어주기도 하는데 안 들어줄 땐 정말 안 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수떡 같은 거 가져가서 좀 이렇게 놔두고 소원을 빌어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이 도깨비가 제가 본 도깨비 중에서 너무 비주얼이 강렬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도깨비 같아요. 그치. 일단 예. 비주얼은 귀엽게 생기셨는데 온몸에서 사람 같은 귀차니즘이 풀풀 풍기는 도깨비였어요. 야, 그럼 다 귀찮아. 뭐 해봐. 좀 이런 느낌. 맞아요. 기도 들으면서 그냥 배를 붓고 긁고 있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네. 귀신이라는 존재의 목격담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네네네. 가끔씩 정말 가끔씩 뭐 여우 이제 뭐 구미호라고 하는 존재 호선이라고도 하는 존재를 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도깨비를 마주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귀신과는 네네네. 다른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마주치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시들모에서도. 근데 궁금한 거는 네. 우리가 영물이라고 하면 동물을 좀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도깨비를 영물로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적인 존재들도 이게 사람이었던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도깨비도 원래는 요괴예요. 이 네. 친구들도 요괴였기 때문에 요괴가 신이 된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물로 이렇게 넣었고 그리고 어쨌든 귀신이나 그런 고스트들은 사람이었던 존재들인데 이런 영물들은 태초부터 영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예 그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네, 결이 처음부터 사람이나 귀신들하고는 아예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도깨비라는 존재를 목격을 하셨던 거 말고도 또 다른 영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미성년자 때, 그러니까 학생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저희 동네에 되게 오래된 복권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복권방이 20년도 더 된 복권방이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좀 오래전 일인데, 근데 거기 안에서 뭐 복권도 팔고, 그리고 뭐 만화책도 대여해주고 그런 복권방이었어요, 거기가. 저도 간혹 가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복권 사러 가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오래된 거 치고는 그렇게 오래됐으면 1등이 나올 법도 한데 거기에서는 2등이나 3등 복권은 항상 나왔었거든요. 이게 복권방은 당첨자가 나오면은 뭐 플랜카드도 걸고 현수막도 걸고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는 2등, 3등까지는 있었는데 1등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복권방이었어요. 사람들은 항상 많았는데 저도 그게 항상 의아했거든요. 근데 거기 복권방 위치가 제가 그때 학교와 학원을 이렇게 중간 사이에 있는 그런 복권방이었어가지고 항상 맨날 이렇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장소에 있던 복권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맨날 그 장소를 지나쳤겠죠? 그 장소를 지나치는 게 제 일과 중 어떻게 보면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은 거기를 지나치는데 뭔가 밝은 빛 같은 게 안에서 새어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어쨌든 거기가 유리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복권방이. 좀 사람 키만한 어떤 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도깨비를 봤을 때처럼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체 볼 때처럼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때도 저게 뭐지 이랬는데 워낙 좀 여러 개를 보기는 봤지만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는 뭘까 예상조차 안 갔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저한테만 보이니까 저는 저게 뭘까 하고 계속 관찰을 했죠. 근데 뭐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더 이상 조사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갔었어요. 그 상태로 한 달 정도를 그 복권방 앞을 지나갔는데 계속 그 알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저거는 진짜 뭘까 하고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갔을 때 한 달하고 좀 지난 시기에 그 알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병아리나 새가 알 깨고 나왔을 때처럼 그런 형태로 알이 깨져 있었는데 한마디로 부화한 거죠. 안에 있던 게. 예. 보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알 깨진 파편들이나 그런 깃털들도 희끄무리하게 희미하게 보였었어요. 바닥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게. 예. 그렇게 보였고 깃털에는 반짝반짝반짝하고 빛이 좀 났었고 우와. 그리고 그 안에 나온 게 새였거든요. 새였어요. 예? 그것도 사람 몸집만한 그런 새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온몸이 붉은 색깔이었어요. 오, 예.
그리고 깃털도 붉은 색깔이었고, 그 어떤 몸에서 좀 신성한 어떤 빛 같은 영험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빛도 반짝반짝하게 나고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나중에 찾아보니까 봉황이나 불사조 같은 계열의 어떤 영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은 들거든요. 야, 봉황 가끔 나오는데, 예. 봉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짝반짝 깃털에서 빛도 났었고 붉은색으로 온몸이 붉은색이었고, 근데 그게 한동안 어디를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일단은 불사조가 어떤 길조의 영물이기도 하고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솔직히 로또를 미성년자여서 못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부모님을 데리고 갔어야죠. 근데 그때는 사실 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너 조금 미쳤니? 너 머리가 어떻게 됐니? 이렇게 소리를 듣던 시절이어서 그렇긴 하지. 입을 떼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게 또 가게 안을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디로 나가거나 그러진 않고 가게 안에 있었는데 네. 어느 날 또 봉황이라고 할게요. 그게 한 2주 정도 머물다가 어느 순간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웠어요. 아, 갔다. 내 로또도 가고 봉황도 갔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새가 사라지고 나서 한 달 이내로 그 가게에서 로또 1등이 나왔어요. 이야. 그렇게 현수막에 엄청 크게 걸어놨더라고요. 1등 당첨 이러면서. 네, 그게 로또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 번호가 나오잖아요. 최근 몇 회 몇 회 뭐 1등 맞아요. 당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가장 최근 일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정말 신기한 게 예. 바닥에 깨진 알파편이라던가 뭐 깃털이라던가 이런 게 남아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로또 1등이 당첨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오? 바닥에 희미하게. 예.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했죠. 나는 이번에 못 샀지만 만약에 다시 돌아오거나 하지 않을까? 돌아온다면 부모님을 무조건 데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 봉황이. 아유 뭐야 하고 그냥 이렇게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아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뭐야 하고 그냥 볼멘 소리 하면서 늘 그 앞을 지나갔거든요. 어차피 저는 혼자 그걸 살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말한다 해도 이거는 뭐 안 믿었던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 깃털만 남아있던 자리를 제가 봤잖아요. 그 이후에 그 복권방에서 2등이 또 쭈르륵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최근 그 당첨된 그 날짜로 이렇게 플랜카드라던가 현수막을 막 걸어두시더라고요. 근데 그 2등이 몇 번 당첨되고 나서 그 아래 바닥에 보이던 깃털이라던가 깨진 알파편들이 이제 완전히 안 보이게 되었어요. 와, 아니 그 또- 깃털과 알파편만으로도 2등이 된다고? 이게 와. 근데 봉황이 찾아보니까 좀 길조의 영물이긴 하대요. 그러니까 큰 부나 어떤 길조라던가 큰 행운을 몰고 오는 영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봐봐요. 네. 이게 그냥 뭐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살면서 한 번도 못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네. 그리고 이 포켓몬스터의 그 호우라는 전설의 네. 포켓몬 아세요? 있어. 아무튼 그 피닉스를 모티브로 모르겠어요. 하는데 걔도 애니메이션에서 몇 번 안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아 보기 힘든 진짜요? 굉장히 희귀한 걸. 힘든 존재고, 아, 근데 네.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하우스님이 저랑 전국에 있는 로또 방을 다니면서 그 길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간 한번 내주시고요. 네, 그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있나 없나만 한번 봐주시고. 근데 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로또를 판매하는 곳은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공항의 존재를 또 목격하신 데가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와.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와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진짜 진귀한 걸 목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사실 아, 제가 뭐 스스로 살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자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됐죠. 저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취소하는 걸로. 네. 일생일대의 기회였는데, 와, 이렇게. 정말 아니, 저희가 봐봐요. 봉황을 봤어요 하면 막 별 같은데, 아니면 산 같은 데서 봤을 것 같은 목격담들이 있는 건데, 네네네. 이거는 전혀 상상도 못한 로또 가게, 그 좁은 가게 안에. 네. 이야, 이거 상상도 못했네. 오, 너무 기묘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저도 아직까지도 되게 내가 환상을 본 건가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 뭔가가 계속 생겼으니까 분명 환상은 아닐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고요. 야,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영물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봉황이라는 존재. 그럼 또 목격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는 네. 사실 제가 목격을 했다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가 목격을 한 건데요. 저는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동교 색채를 많이 띤 그 존재. 신기한 것을 본 경험이에요. 마지막 이야기는 부활절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게 저희 집은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는 아니에요. 예. 어머니께서 좀 기독교 관련해서 되게 어렸을 때 정말 신기한 걸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커서 이렇게 좀 신기한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오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0년도 더 전이죠. 그때는 굉장히 어렸어서 뭐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았고 뭐 절 같은 데를 다니시지도 않았고 어쨌든 무교 상태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좀 그때는 시골에 사셨는데 같이 하교를 했었어요. 아는 언니하고 어머니가. 네. 낮에 하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구름을 보고 싶어서 구름 위를 쳐다봤대요. 근데 구름 위에 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좀 뭉게구름이었는데 뭉게구름 위에 관이 이렇게 가운데 있었대요. 관 같은 게. 네. 그 관을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대요. 구름 위를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관을 이렇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복장이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복장이 조금씩 다 가지각색 달랐대요. 그리고 그거를 어머니가 지금은 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장이 수녀 복장 같았다. 그때는 내가 수녀 복장 이런 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수녀 복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야? 예. 그리고 또 이게 관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계속 돌고 있더래요. 예.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 굉장히 신기한데 그게 빠르게 움직이다가도 느리게 움직이고 이렇게 좀 속도가 시시각각으로 변했대요. 네.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사람 형체로 보였던 것들이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걷기도 하고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대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해서 옆에 있는 언니한테도 저거 봐봐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하고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사실 이게 환상이거나 좀 헛것을 봤다면 옆에 사람도 못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도 봤다는 거예요. 옆에 언니도 이게 움직이는 거를 똑같이 이렇게 목격을 했대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넋을 놓고 한 30분 정도를 계속 바라봤었대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부활절이었대요. 와. 그날이 부활절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어머니는 그때 무교였는데 원래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쪽 종교를 가져야 된대요. 근데 뭐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지는 않으시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굉장히 자기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경험 중 하나다. 나만 본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봤고 그리고 사람마다 좀 움직이는 그런 속도도 달랐고 계속 빙글빙글 형체가 흐트러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일정한 형체를 유지하면서 빙글빙글 관 주위를 돌고 있었대요.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 마냥. 예. 이게 이야. 정말 저도 듣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하늘을 보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UFO를 목격을 했어요.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저도 정말 어디서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봉황 이야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시참해서 이렇게 좀 모두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시참을 하게 됐어요. 아이고, 이게 현실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근데 네네네. 그 사람은 뭐 알겠다 진짜 이래놓고 쟤 좀 이상해 이렇게 딱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대부분 많은 상처를 받죠. 그죠? 그러고 입을 닫게 될 거고. 근데 그런 경험담들이 어찌 보면 진짜 나는 경험을 하는 건데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시들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죠. 아무래도 네. 좀 흔치 않은 현상들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그것 또한 운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에게 좀
무시당하거나 혹은 남들이 안 믿어줘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거나 이게 그들의 운명일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워야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게 이제 무속이나 이런 쪽에서 있잖아요. 그런 게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부터 쳐낸다 이런 것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의 일종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하우스님께서 들려주신 게 어떤 무서운 존재를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무서운 귀신, 뭐 악신, 악귀 이런 종류가 아닌 그냥 영적인 존재면서 정말 신비로운 존재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와 너무 재미나게 들었고 중간에 그 봉황 얘기는 제가 같이 한번 투어를 다닐까 생각을 했다가도 그 이후로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아 근데 몰라 또 한 번 볼지도 몰라요. 그땐 무조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기회를 안 놓치려고요. 예, 그때 저한테 살짝 한 번만이라도 봉황 출연하면서 이제 카톡 위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음성 변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이 뭐 어떤 뭐 유명인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 일반 분이어도 목소리나 말투를 듣고 이거 너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막 원치는 않으시는 분이어서 부득이하게 음성 변조를 이용을 하셨어요. 그냥 카카오톡에 있는 기본 음성 변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서운 존재,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무서운 존재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신비한 존재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버먼트님의 이야기입니다. 버먼트님은 처음 이야기도 굉장한 범죄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셨던 분이죠.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이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아이고, 제가 오늘 다행히 휴가라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바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이야기가 있으셔야 또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죠? 아이고, 예, 그래도 마침 하나 쭉 왔네요. 아이고, 오늘 또 오랜만에 버먼트님이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범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방송에서 이제 범죄 이야기를 좀 다루는 것도 사람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이런 내용이 있으니 이 내용을 들으시고 그런 쪽의 범죄를 좀 더 예방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으로도 범죄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또 오늘 해주시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버먼트죠! 오늘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는 절대 어떤 직업 단체를 비론할 의도가 저는 없고요. 그냥 재미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귀족님들이나 돌비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어떤 시대라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지금요? 예, 어떤 시대. 우리가 옛날에는 예. 저기 야인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저기 디지털 시대도 왔었고 예. 예, 제가 뜬금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배달의 시대 같았습니다. 배달이 너무나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네네,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도 되고 심지어 저도 고양이 키우지만 고양이 모래까지 배달해 주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가 한 2년 전쯤에 코인에 연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퇴근하고 뭔가 부업 일거리를 찾다 하다가 배달 대행을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부터 제 친구를 똘비라고 해보면 똘비는 원래 바이크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마다 가지고 있던 125cc짜리를 매번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렇게 좀 바이크에 대한 숙련도가 있어서 그런가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플 사용법 간단하게 알고 바이크도 세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배달하려면 세팅하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바로 출근하게 됩니다.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음식을 식당에서 픽업하고 배달지까지 가지고 가는 게 되게 빡빡하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디까지 갖다 주면 그 수익이 바로 어플에 바로바로 입금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고 쏠쏠했다고 해요. 그날도 제 친구 똘비는 사무실에 잠깐 커피라도 한잔 마시려고 들어갔답니다. 보통 이 라이더 분들이 사무실에서 좀 쉬다가 또 배달하시고 이러는데 이날은 사장님이 계시고 남자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분은 원래 옛날에 경찰이셨어요. 근데 어떤 개인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이 배달대행 사무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은 이 커피 같이 마시던 분이 사장님의 친구분이시고 아마 경찰 하실 때 동료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야기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경찰분을 조계장님이라고 하시고 사장님은 박사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인칭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계장님의 말을 따르면은 지금 이 관할구역에 묻지마 폭행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묻지마 폭행이지 하니까 이 피해자랑 가해자 어떤 연관이 없고 피해자도 제각각이고 하루가 멀다고 자꾸 사건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되게 비상이었어요. 근데 조계장 이분이 우리 박사장님하고 친구분이다 보니까 이 관할에 일어난 사건이 가만 보니 이 배달된 사무실에 배달구역이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들은 게 없나 싶어서 찾아온 거랍니다. 얘기를 들은 사장님은 안 그래도 요즘 배달콜 줄어들고 경쟁 사무실도 자꾸 늘어난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런 식으로 그날은 또 그렇게 농담 주고받고 끝났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조계장이 다시 왔습니다. 그날도 똘비는 커피 한잔하고 쉬고 있었는데 조계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아씨 됐다 이러면서 박사장아 이번에는 애기가 당했다 이러는 겁니다. 이제 박사장님도 놀란 거예요. 아니 애기가 왜 당해 애기가 이러니까 조계장이 말하는 내용이 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는데 근처에 아파트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많이 여기를 이용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애기를 등에 업고 당을 간단하게 보고 나가는데 애가 갑자기 울더랍니다. 애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애기를 딱 보니까 팔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좀 피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마트는 난리가 났어요. 경찰도 오고 119도 오고 경찰은 CCTV를 조사를 했는데
그 시간대 보니까 한 165cm 정도 되는 여자분이 그 아기를 업고 있는 그분을 싹 스치면서 뭔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너무 엽기적이고 이래가지고 조계사장님 말을 계속 이어갔대요. 그전에는 노인이 당했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데 누군가 타고 폭행을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리고 올라가다가 내리니까 아파트 라인에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수색도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수사에 나랑이 있으니까 이 박 사장아 좀 직원들이 있으면 제발 제보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정하다시피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그날은 돌아갔어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기가 상해를 당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날이 서 있었어요. 주부님들은 당연한 소리고 남자분들도 노인분들도 전부 다 꼭 범인 잡겠다 이러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이제 사건이 안 일어나요. 이 범인이 무슨 눈치를 챘는지 당연히 또 사람들은 점점 잊혀져 갑니다. 이게 이제 똘비 제 친구는 배달구역 거래처 파악 잘 되고요. 이제는 주소만 딱 봐도 여기 거쳐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숙달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때 뭐 자기 말로는 남다른 재능을 찾았던 것 같다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제 귀족님들도 느껴보셨겠지만 이 무슨 일이 참 잘 될 때에 긴장을 풀면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제 친구가 배달도 많고 겹치는 코스도 많고 이래서 신나게 배달을 하다가 이 배달업계에 3단 클이라고 있는 게 이게 한 집에 터졌다고 합니다. 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은 한 건 배달이 완료되면 어플에 바로 적립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만약에 치킨집에서 치킨집을 떠나서 라이더가 싣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라이더 소관이에요. 만약에 그 안에 치킨이 어떻게 엎어지거나 식으면은 라이더가 이걸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날 제 친구는 낙지볶음을 싣고 갔다고 합니다. 이게 오토바이가 덜컹덜컹 하면은 뚜껑이 열리면서 양념이 많이 쏟아진대요. 똘비는 바쁘다 보니까 막 과속을 하면서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아파트 현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 고객님 호출을 딱 했는데 문이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벨을 누르니까 안에 주부님이 엄청 화가 나는 정도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뭐 당신 제정신이냐고, 내가 애 있다고 애 깬다고 절대 벨 누르지 말아야 돼 왜 누르냐고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똘비는 조금 억울한 게 어플에 보면은 주의사항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영수증에 적혀 있는 겁니다. 아기가 있으니까 절대 벨 누르지 말 것.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이거는 뭐 수습이 될 것 같았대요. 근데 문제가 또 터지는 게 이게 카드 결제하는 순간인데 이게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결제를 합니다. 이게 이날따라 또 안 터지는 거예요. 지금 고객님은 아기도 안에 울지 카드도 안 터지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카드를 결제한다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걸 보시다가 봉투를 딱 들었는데 아니 이건 또 왜 이래 짜증을 내신 거예요. 흰 봉투가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양념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똘비는 한 10년 만에 식은땀을 처음 흘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절망적인 고객님 말씀은 대똥 안 먹는다고 가져가라고, 자기는 환불 처리한다고. 그렇게 하고 똘비는 허탈하게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확인해보니 이 낙지볶음 가격이 48,000원이에요 48,000원으로 뭐가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냐 그러는데 이게 한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들어오시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풀이 죽어가지고 사무실에 복귀를 합니다. 일단 보고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들어오는 똘비를 위로를 했대요. 아이고 똘비씨, 우리 일이란 게 원래 이렇다. 뭐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문제 터질 때도 있으니까 기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똘비도 사장님 제가 어플만 보고 영수증을 확인 안 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이러고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 똘비씨 텐션 너무 떨어지지 말고 가까운 콜 내가 많이 밀어 넣어줄게요 잊어버립시다 이러면서. 그러게 그 참 애기 우는 게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참 민감한 일이에요. 그거만 없었어도 그 고객님이 취소까지는 안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다가 사장님이 말을 딱 멈춥니다. 예. 그러면서 잠깐만 이러는데 가만 보자 작년쯤에도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이더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켜시더니 리스트를 쭉 보시는 겁니다. 예. 그걸 보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막 해요.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 기장 니 지금 시간 되냐고, 사무실 빨리 와라 중대 상황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대장이 뭐 알겠다 간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예. 그리고 어떤 컴퓨터로 파일을 막 찾더니 똘비씨 이거 한번 볼래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똘비는 모니터를 딱 보니까 거기 어떤 라이더 이름이 하나 있었고
그 아래는 컴플레인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근데 현관 호출이나 벨이 눌러서 애기가 깼던 건 당연히 있고요. 배달 완료 메시지를 안 보내서 음식이 온 줄도 몰라서 못 드신 컴플레인도 있었고요. 현금 주문했는데 이 라이더가 거스름돈 없다고 고객하고 싸운 적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똘비씨 이거 보이시죠? 이게 한 사람이 불과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3개월 동안 컴플레인이 12건이 넘어가지고 제가 그냥 퇴사를 시켰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 워낙 짧게 일하고 그만둔 사람에서 내가 잊고 있었는데 이 똘비씨 때문에 내가 기억이 깜짝이 나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똘비는 좀 짜증이 났대요. 아씨 5만원 날린 것도 짱나 죽겠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해? 이러는데 진짜 빛의 속도로 조계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와씨 바쁜 사람 오라 가라면서 뭔 일인데 이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장님이 혹시 너희 그 피해자 관할 땡땡 아파트랑 붕붕 빌라 아니가? 이러는 겁니다. 와서 이거 배달 행선지 한번 보라고. 조계장이 그 리스트를 쫙 보는데 조계장도 눈이 번쩍 떠요. 그 컴플레인 있던 주소지랑 이때까지 묻지마 폭행 그리고 그 애기 사건까지 그게 들어맞았답니다. 그래서 박 사장 이거 신상 좀 줘봐라. 이거 좀 냄새가 난다. 근데 좀 이상한 게 그 애기 사건은 CCTV 때 여자였대요. 예. 근데 이놈은 남자잖아. 이게 공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똘비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대요. 예. 혹시 그 사람 여장한 거 아니냐고. 똘비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성별 바꾸기, 그러니까 교복 바꿔 입기 콘테스트라는 게 있었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160 정도 마른 체격이었던 친구가 여자 교복을 입고 가발을 쓰니까 뒷모습이 완전히 여자 같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조계장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조사에 바로 들어갔답니다. 조계장은 급하게 나가고 똘비도 그냥 남은 배달이나 마저 해야지 하고 그날 업무를 하러 갔어요.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이 박 사장님이 똘비한테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해줬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조계장이 그 라이더였던 사람을 체포를 하고 예. 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부터 이 라이더였던 사람을 철수라고 해볼게요. 철수를 체포한 조계장은 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의외로 정말 순수하게 자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하는 게 이런 태도였대요. 너희들 생각보다 너무 일찍 찾은 거 아니냐고. 한국 경찰이 이렇게 빨리 찾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영화 대사인데. 예. 그래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동의 뭐 이런 걸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철수라는 사람이 그 내 방에 가보면 다이어리 하나 있다고. 그거 갖고 오시라고. 내가 거기 다 적어놨다고. 아니 뭐 요즘 경찰은 가택 수사도 안 해. 나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니야. 이랬다는 겁니다. 예. 너무 거들먹거리는 철수가 정말 때려주고 싶었는데 경찰분들은 일단 철수 원룸에 가서 다이어리랑 뭐 증거가 될 만한 거 컴퓨터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왔대요. 예. 그 다이어리를 봤는데 정말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정리가 돼 있었답니다. 앞으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리스트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3건 만에 나를 찾을 줄 몰랐다고.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여장도 안 하고 했지. 예. 혹시 내가 여장한 거 알았냐고 이러면서 막 경찰을 또 떠보는 거예요. 예. 수사 내용은 조금 이랬습니다. 조계장 말은 철수의 조사가 엄청 짜증나면서 힘들었던 게 이 범인이 이제 확정이 되고 재판받을 일만 남았는데 보통 이 단계면은 거짓으로라도 잘못을 뉘우친대요. 뉘우치고 연기를 좀 하면서 형을 작게 받으려고 좀 수작을 부리는데 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히 뻔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조계장을 제일 열받게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아니 그럼 철수씨 마트에서 애기한테 상의를 왜 안 겁니까?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아니 형사님 어릴 때 맞으면서 컸어요 안 맞으면서 컸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잘 되라고 어른이 매를 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왜 애기한테 그런 짓을 했냐고 묻잖아. 묻는 말에 대답해 이러면은 형사님 학술적으로 이 애기 때는 짐승이랑 다름이 없다고 지능 수준이. 그러면 길들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하게 말로 해야 돼 매를 들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경찰분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분들도 자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니까 이 진전이 없습니다. 화병이 다 도졌대요. 그래서 그나마 베테랑인 조계장 이분이 계속 신문을 했는데 아기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는 자주 우는 애한테 훈육이 필요하다는 개소리를 냈답니다. 그리고 철수 그놈이 배달을 갔을 때 우는 애가 너무 짜증이 났었대요. 그때 컴플레인은 똘비가 겪었던 거랑 되게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지고 드는 애 엄마한테 엄청 분노가 치밀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말이 오고 할 때면은 철수는 엄청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보면서 형사들 계속 가르친 듯이 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은 전 말은 이랬습니다. 철수는 학력이 되게 좀 높다고 해야 되나?
미국의 대학도 되게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왜 배달 대행 일을 할까 했더니 이 철수라는 사람은 대학생 때부터 사회성이 완전 아예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머리는 좋고 하지만은 면접만 가면은 면접에서 다 실패해요. 그래서 그나마 스쿠터 가는 데 있던 철수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시작하게 된 게 지금 이 배달 대행 업무였거든요. 예.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이 철수의 처참한 사회성이 또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조 계장은. 근데 왜 범행을 저질렀냐? 이러니까 철수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갑이라는 이상한 정신병적인 행동을 계속 보였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불친절하고 무지한 이 배달 주문하는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야 된다고.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상사분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수 씨 당신 말대로 가르침을 내리려고 했다고 치자. 근데 그때보다 1년이나 지는 지금 왜 범행을 저지르는 계획을 세웠냐, 이유가 있냐 이러니까 철수가 이때까지 받은 질문 중에 제일 흥분 상태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걸 이제 물어봐. 저기 형사 양반, 당신 행복했던 기억이 얼마나 가요? 이러는 겁니다. 아, 인간은요, 좋은 기억이건 나쁜 기억이건 1년이면 다 날아간답니다. 근데 그 인간들하고 그 집 떨어놓고 내가 바로 그랬으면 내가 바로 용의선상에 오르잖아. 걔들이 증언할 거고. 근데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 있었던 일을 다 까먹는다고. 아니 아직도 모르겠냐고,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 나는요, 그 얼마나 사람들한테 참회의 시간을 준 거라고. 이 무례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이 속죄의 시간을 이러면서 성질을 내더랍니다. 예. 근데 성질을 내더니 또 이래요. 아 근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누가 나를 이렇게 노리고 있잖아요. 그때 제일 불안하고 공포스럽거든. 근데 나나 내 가족을 노리는 대상을 몰라. 그게 진짜 똥축하고 미칠 노릇이라고. 아니 경찰 아저씨, 이런 거 경찰학교에서 안 배우냐고. 내가 이런 거 강의도 해야 돼? 아니 뭐 대한민국 경찰 다 뭐 아니냐 이러면서 막말을 내뱉습니다. 정말 어렵게 수사를 어떻게든 했대요. 하고 이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놈이 마지막 내뱉는 말이 그랬답니다. 아니 개나 소나 요새 뉴스 켜면 열받는다고 좁혀고 찌르고 난린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냐고. 왜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성질을 그렇게 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철수의 다이어리를 보면은 총 앞으로 12명의 범행 대상이 정리가 돼 있었고요. 앞에 그 아기까지 포함하면은 3명이 피해자하고, 그리고 그 12명 중에 11명은 전부 자신한테 배달을 주문한 고객들이었대요. 사장님은 똘비한테 이 이야기를 다 전달을 했어요. 조 계장이 들은 이야기를. 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 근데 똘비 씨한테 참 내가 고마운 게 똘비 씨 안 했으면 나도 이놈한테 당했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뭔 말씀이세요? 뭐 그 사람 배달 컴플레인에 이 양심 품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12명 중에 11명이 고객들이었고요. 그 12번째가 박 사장입니다. 감히 자기를 퇴사시켰으니까. 아이러니하게 똘비가 그날 문제가 터지고 안 했으면 떠오르지도 않았을 사람이래요. 이 철수가. 그래서 참 똘비 씨가 큰일 해준 거다. 그리고 철수는 구속되고 법정에 가면서도 계속 개소를 했답니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복수한다고. 똘비는 이 배달 일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참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대요. 진짜 뭐 영화에는 나오는 사이코패스가 이런 건가. 그리고 반드시 복수한다. 그 말이 너무 좀 와닿았답니다, 자기한테. 예. 혹시라도 나와서 이걸 다 알게 되게 도움을 준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똘비가 그날 저랑 막걸리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는 극복을 했는지 내가 사건 하나 해결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만약에 진짜 똘비가 그날 실수를 안 저질렀더라면, 아니면은 뭐 똘비가 아예 배달 업무를 시작도 안 했으면 진짜 그 12명의 피해자가 발생이 했을지, 아니면은 경찰분들한테 빨리 체포가 됐을지, 참 그건 저도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와. 예. 진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네. 예, 그 조계장님이 화병으로 들어누웠답니다. 이 한 사람 취조하다가. 예. 그래서 요즘 뭐 뉴스 보니까 참 흉흉한 뉴스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이 정도 미친놈이면은 뉴스에 왜 안 나와 이랬어요. 네. 그래서 똘비가 지도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이 정도면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일단 여기 지역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여기가 재개발이 잘 된 신도시고 뭐 그때가 이제 한창 부동산 이런 게 되게 민감할 때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언론에 타지 않았을까. 요거는 뭐 어떻게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이야.
그래서 참 이번 시참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게 비슷한 범죄가 안 일어났으면 좀 좋겠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계획하고 계신 분이 들으신다면은 제발 좀 안 그러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좀 예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말하는 그렇죠. 게 이유가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뭔가 지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은 그냥 보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나는 저 사람들을 뭔가 좀 벌하고 참여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예방을 하나. 아유, 그러니까요. 예. 와 근데 진짜 무섭다.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면서 무서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 반사회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무섭네요. 예, 그래서 뭐 프로파일러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유, 또 불철주야 또 고생하시는 경찰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아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버먼트님도 여전하네요. 야 이게 아이고, 제가, 예. 야 역시 돌벤져스 분들은 쉬다 오시더라도 그냥 똑같네요. 예 정말 무섭네요. 아유, 제가 요즘 체육관업이랑 유통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새벽 한 3시, 4시 때쯤 잘 수가 있는데. 네. 참, 그거만이면은 참 자주 오고 싶습니다. 저도. 아유 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또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전합니다. 저는 아직도 보먼트님 첫 번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 땡마나, 너도 저게 보이냐? 이거가 아직도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첫 번째 사연이 충격적인 그 느낌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비 버몬트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또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한번 쫙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버몬트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은 어떤 큰 사건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어떤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좀 많이 다치셨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버몬트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서 전 너무나 반갑긴 했는데 이거는 밝게 이야기하기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꽤 크게 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죠. 돌비님 이제 100만원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축하차 이렇게 안부를 드렸는데 100만 원이요? 100만원 냈습니까? 100만원 구독자.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다 지나간 일이고 사고를 겪고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시드문감인데? 아이고 참 뼛속까지도 돌변이십니다. 예. 근데 일단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셨길래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 사건이었는지 일단 한번 들어는 봐야 되겠죠, 버몬트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버몬트예요. 이 시들무에서도 소개가 많이 된 주제가 이 아홉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작년이 저한테는 아홉수인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30대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인데 작년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최악의 해였어요.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계속 안 좋은 일만 겹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체육관 업을 하고 있고 이 업이 지금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장님들도 보통 이제 투잡, 쓰리잡도 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배달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쿠팡이라든가 이런 알바를 가끔씩 했는데 그렇게 또 배달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분이 또 몇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또 저처럼 보컬 학원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댄스 학원 원장님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투잡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친해지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런 게 그때는 낙이었는데 그러다가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투잡으로 하기에 대리운전도 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달라 한번 해보자 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가끔 진상이 걸리긴 한데 꽤나 수익도 좋고 재미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날 바로 대리운전 어플을 깔고요. 이렇게 알아보고 그날 저녁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 해본 일이고 네. 더 긴장되는 게 남의 차를 제가 운전을 한다니까 이게 부담이 엄청났어요. 그쵸. 그래서 근처에 번화가에 가서 어플을 켜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넘도록 손님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첫날인데 그냥 난리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편의점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누가 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혹시 대리운전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속으로 그랬는데 예 제가 대리운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어플로 하시는데 이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원래 대리운전 사무실에 전화를 하는데 이게 딱 보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분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첫 손님이다 싶어가지고 저는 엄청 기뻤습니다 그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일단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가서 제 대리운전 업무의 첫 손님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말을 바꾸자면은 네. 이게 손님이 아니고 그 시로과의 첫 만남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부터는 이제 이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놈은 한 50대 중반에 한 170 정도 그 정도 신장에 체중은 한 70kg 정도 예. 그렇게 나가 보였고요. 눈매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약간 뱀눈을 닮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옛날에는 관상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재미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 일로 이 관상은 수학이다라고 딱 제가 믿게 됐습니다. 그럼 차를 제가 대리운전하게 된 그날 그 목적지로 이렇게 가는데 도중에 약간 뜻밖의 말을 하는 게 자기가 기분이 꿀꿀해서 술을 한잔 했는데 그래도 기분이 안 풀린대요. 그래서 근처로 어떻게 드라이브를 좀 가면 안 되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대리운전 처음이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첫 손님이고 약간 그런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약간 교회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돌고 이렇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서비스 정신 이런 게 좀 생겼나 모르겠는데 운전 중에 이분을 이제 심심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흔히 듣는 이 돌비 공포 라디오에 있던 썰들을 막 풀면서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목적지에 딱 도착하니까 지폐 3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5만원짜리 3장입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받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거 너무 많이 주시는 건데요 이러니까 내가 오늘 당신 덕에 기분도 좀 풀리고 드라이브도 하고 이래서 좋아서 보답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도 멋인데 요거 받으세요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첫 업무의 행운 이런 건가 하면서 넙죽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앞으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대리 때문에 좀 연락을 해도 되겠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플 이런 거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자기가 무슨 술 먹을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부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약간 고정적으로 뭔가 이게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바로 오케이 했어요. 그때부터 가끔 이놈이 술 약속이 잡히면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퇴근하고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대리를 하고 했는데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가끔은 꽤 먼 거리를 좀 드라이브를 하자 이런 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걸 기다리는 게 먼 거리를 드라이브를 했다 하면은 한 20만 정도를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시급 1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몇 달 정도의 대리기사로 일을 좀 했습니다. 불러주면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제발 이놈한테 오늘 전화기 오기를 참 바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저한테는 좀 괜찮은 일거리였는데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서비스 정신을 발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 지루하지 않게 가진 썰들을 막 다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술 드시고 왔다 그러면 저는 꿀물도 가져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막 3시간 정도 걸리는 넓은 코스를 갈 때도 있었는데 예. 근데 뭐 3시간 걸린다고 30만 원 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제가 현실 공포 얘기를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눈치를 저한테 보였습니다. 귀신 얘기 이런 건 되게 좋아했는데 예. 현실 공포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은 없다 뭐 그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약간 싫어하더라고요. 네. 부정적이고. 그래서 손님이니까 저는 좀 피했습니다. 현실 공포를. 몇 달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좀 서로 간의 이야기가 좀 오갔어요. 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 사람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게 어떤 가족이나 자기 친지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50대 중반의 남자분이면은 자식 자랑도 하실 때도 있고 뭐 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꺼내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남한테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이러고 네.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연말이라 가지고 참 이런저런 일도 있고 한데 저는 12월 25일을 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날은 이놈이 무조건 술을 먹을 것 같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딱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에 술 약속이 있다. 그래서 어디로 와달라 하길래 저는 뭐 30분 전에 딱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적어도 한 20만 원을 벌겠다 싶어서 싱글벙글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이 저한테 이제 최악의 크리스마스였어요. 다른 날처럼 이렇게 픽업을 해서 운전을 하는데 제발 속으로 오늘도 좀 먼 거리로 드라이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길 바랬어요. 절대 집에서 와이프가 기다리거나 애인이 기다리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딱 그러게 하더라고요. 좀 멀리 가자. 근데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 부산 사람들이 매일 바다를 보진 않거든요. 가끔 바다가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그래서 바다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 이 해안도로 쪽이 좀 좋은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늘도 20만 원 벌어보자 싶어서 드라이브를 쭉 갑니다. 한참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차가 한 대가 약간 끼어들기 시작해요, 앞으로. 근데 딱 보니까 운전 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막 차선을 왔다 갔다 하고 뭐 비상 깜빡이 켰다가 뒤에 가면 빵빵거리기도 하고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희한하게 얘들이 쭉 가가 갓길에 차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얘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차를 댔습니다, 저도. 근데 차를 딱 대니까 뒤에 있는 그놈이 딱 말리더라고요. 내리지 마라. 그러는데 나를 걱정해 주는 건가 싶었는데 표정을 보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안 내리면 좋겠다. 계속 말리는데 괜찮다. 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싸우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안심시키고 내렸어요. 딱 내렸는데 3명이 내리는 겁니다.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람들도 뭐 욕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 단호하게 좀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얼핏 보고 하더니 그냥 갔어요, 다행히. 예. 난 진짜 3명하고 싸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오늘 운수 좋네 이러고 차에 딱 돌아가려는데 붕 소리가 납니다. 뭐야 이랬는데 이제 차가 저를 들이받으러 오는 거예요. 뭐야? 진짜 그때를 잊지를 못하겠는 게 헤드라이트도 끄고 저를 받으러 왔어요. 와, 예. 그리고 그때 제가 약간 무슨 생존 본능이 들었는지 앞범퍼에 받치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본네트 위로 굴렀습니다. 굴러가지고 앞유리 부딪히고 그 다음은 기억나는 거 바닥에 쿵 떨어진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제 생각인데 한번 공중에 떠서 떨어진 것 같은데 진짜 숨이 안 쉬어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예. 그 와중에 돌아보니까 차는 진짜 전속력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무엇이 있는데 딱 번호판을 보니까 제가 운전해온 그 차가 맞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온 그놈이 차로 저를 받은 건데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건 그거지만 일단 제 몸이 어떤지 점검을 좀 했어요. 목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어깨나 팔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 잘 움직입니다. 다리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이 정도인데 안 다친 것 같네 이러고 앉으려는데 안 앉아지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네?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닥이 세게 부딪히니까 이 대퇴 근육이 파열되는 게 아니라 이게 킥복싱 경기하다 보면 로킥 세게 맞으면 이렇게 다리가 안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근육에 데미지가 왔구나. 근데 그러면 되게 통증이 있어야 돼. 통증도 없어요. 근데 안 움직여요.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여기는 해안도로입니다. 차가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계속 누워있다가는 뒤에 오는 차에 밟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는 보도블록으로 일단은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엉덩이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오른쪽 엉덩이가. 사람이 엉덩이가 안 움직이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엎드리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 누워있으면은 차에 치일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가자 싶어서 제가 누운 상태로 기어서 보도블록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5m?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엉덩이 쪽부터 이걸 못 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 움직이는 게. 그래서 제가 손 힘으로 겨우 해야 하니까 아스팔트에 손바닥이 다 갈렸어요, 그때. 하고 막 겨우 보도블록 위에 올라가가지고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다친 것 같아서 119도 보내주셔야겠다 하고 전화를 딱 끊고 그때 이제 숨을 좀 골랐어요. 예. 아 이게 뭔 상황이지? 몸을 보니까 뭐 손톱이고 어디고 피가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발꿈치 다 까져 있고. 가만 생각해봤습니다. 왜 그놈이 나를 왜 치고 간 거지? 아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공포가 몰려오는 게 이 예. 상황에서 아까 그 세 놈이 돌아와서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하지? 와. 이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 크리스마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엄청 좀 추웠어요. 또 거기가 해안가 근처라서 막 이빨이 덜덜덜 정도로 엄청 춥고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든 나는 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정말 진짜 우리 경찰관님들 119 대원님들 진짜 제가 존경하는 게 5분 조금 지나니까 오시더라고요. 야,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살았는데 그때 처음 그런 거 느껴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일으켜서 세워서 이렇게 기대기만 했는데 누워지는 희한한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편하게 눕혀가지고 응급실로 이렇게 갔는데 일단은 응급실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내일 이제 그때 촬영을 해보자 이래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엑스레이랑 MRI 찍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근육이 좀 다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 대퇴골에 있는 고관절 대퇴골두가 분쇄골절이 난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서 제 골반뼈랑 부딪히면서 아예 조각조각 나버렸는데 와. 이게 이렇게 부서지면은 이 뼈를 못 살린대요. 어느 정도로 골절이 돼야 핀을 받거나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예. 이거는 살릴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 촬영하시는 분이. 저는 그때 1차 멘붕이 온 게 그럼 내 다리는 못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절망이 이렇게 있는데 원장님이 오시더라고요. 그 병원 원장님이. 그래서 제 차트를 보시더니 이거는 전치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인데 네. 손상된 대뼈를 잘라내고 거기 임플란트처럼 끼워서 인공고관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수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운동도 해야 되고 체육관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다리를 쓸 수 있는 건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선생님은 이게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어요. 예. 저는 그때부터 수술 대기가 3일 정도 걸렸는데 3일 동안 어떤 꿈을 꿨냐면은 절개를 했는데 너는 여기서 수술을 못하겠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라. 근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도 절개를 했는데 너는 수술이 안 된다. 한국에서는 힘들다. 이런 악몽을 제가 계속 꿨어요. 그러다가 수술을 날짜가 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대 가는데 정형외과 수술대가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냥 수술대 자체가 무서워요, 진짜로. 저 살면서 그렇게 무서워서 본 적 처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팔다리를 묶어버리더라고요. 예. 묶어버리고 척추에 마취를 1차로 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하반신에 느낌이 쫙 없어지고 그리고 저한테 가스라고 해야 되나? 수면 마취.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주고받다가 잠들었어요 제가. 제가 수술 들어갈 때 같은 병실에 있던 분들이 그랬거든요. 그게 수술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을 할 때 제발 내가 걸을 수만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딱 잠들었는데 깼어요. 깼는데 다 끝났지 했는데 이게 수술 도중에 깨버린 겁니다 제가. 저는 정형외과 수술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수술이 아니고 제 몸을 이렇게 조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마취가 깨고 그 느낌이 생생하게 오는데 아직 통증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간호사분한테 저 이제 깼는데 이거 괜찮냐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통증은 없죠 이러시길래 통증은 없어요 하는데 슬슬 통증도 오기 시작해요. 이게 풀리기 시작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증도 온다 하니까 주사를 한 대 더 놔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누워서 처음 해본 게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발이랑 이렇게 딱 한번 움직여서 마주쳐 봤어요. 예. 이게 안 됐었거든요 부러졌을 때는. 근데 되더라고요 이제. 진짜 살았다 싶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고 저는 회복을 하고 어느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보행기 같은 걸로 살살 화장실도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네. 그전에는 제가 화장실을 가면은 남자 간호사분들이 저를 들어서 데려다 주셔서 제가 참 그때 부끄럽고 이랬거든요. 이제 몸이 좀 회복되고 나니까 형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놈에 대한 뭐 자세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다 얘기를 했어요. 예. 하고 저한테 꽤나 두꺼운 책자 파일 같은 걸 저한테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거 좀 보시지 않겠냐 뭐냐고 하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이 수배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 책이 전부 다 수배사인 거예요. 여기서 한번 그 사람 찾아보라는 겁니다. 얼굴이. 제가 그래서 그 책을 파일을 이렇게 넘기는데 와. 진짜 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딱 8번째 페이지 3번째 줄 딱 5번째 있었어요. 그놈이. 예. 야, 죄명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제가 이게 이빨이 갈리는 게 이딴 놈을 내가 사장님 하면서 그 대리 받으면서 좋아했고 아. 그 꿀물 갖다 주고 막 제가 서비스 정신 발휘해서 썰을 풀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놈 때문에 내가 한쪽 다리를 아예 못 쓸 수도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그놈에 대한 정보 뭐 핸드폰 번호, 차 번호 뭐 다 대포차 대포폰이었습니다. 네. 돌비님은 보셨겠지만 제 엑스레이 사진을 맞아요. 이게 이 사진 보내주셨어. 정도에 부러질 정도면은 목이나 어깨 뭐 허리 다 부러져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다행인 게 이게 고관절만 부러진 게 저한테는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게 살면서 한번 겪을 만한 일도 아닌 게 이것저것 다 엮여서 일어난 게 야, 예. 하필이면 처음 시작한 대리운전 첫 번째 손님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게 만드는지 저는 참 그놈 때문에 참 별의별 경험도 다 하고 예, 병원 신세 잘 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회복이 돼서 재활운동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가끔은 치도 떨리고 제가 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못해요. 솔직히 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그냥 다쳤다라고만 얘기했지 네. 뭐 얘기를 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돌비 공포 라디오 나와가지고 썰 풀고 있는 게 저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니, 좋은 일만 가득할 순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네네. 근데 이 일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거죠. 정말 사람이 무섭고 그런 일을 제가 실제로 겪으니까 요즘 처음 만나는 사람도 좀 무서워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사진을 대뜸 보내주셨는데, 거의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로봇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예, 거의 인조인간이 같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상태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했는데, 이런 섬뜩한 일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래서 저도 뭐, 이만할 정도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고 예. 많은 분들이 돌비 공포 라디오 듣고 계실 건데,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경찰분들, 우리 구급대원들, 예, 우리 의료업계에 계신 의사, 간호사, 간병인분들 정말 제가 참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그렇게 사실상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네. 예, 근데 그렇게 사명감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새벽에도 어딘가로 달려가고 계세요. 예, 예, 우리 새벽 늦어도. 경찰분들 5분 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채널에서는 경찰분들이 안 좋게 표현된 것도 있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남들을 불철주야 돕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활동을 하시는 경찰분들도 훨씬 많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버먼트님 그래도 그때 당시 힘든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들려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회복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버먼트님께서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이런 일을 당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고, 버먼트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엑스레이 사진인데 다 부서져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자체는 거의 로봇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